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당연히 모든 제품들을 바잉을 하거나 셀렉을 할 때 혹은 생산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정말 신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옷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사실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그런 의복 생활이라는 게 꼭 리사이클이 되는 원단을 이용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에서 사랑을 받는 거죠. 제가 좀 재미있는 좀 일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요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70년대 폴로의 보통 스윙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제품이에요. 원단이 폴리 100%거든요. 근데 이 원단의 느낌이 지금은 되게 유니크하거든요. 엄청 유니크해요. 근데 이거 보면서 폴리 100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환경 오염이 많이 되는 그런 원단이기는 합니다만, 저 친구는 생산이 되고 나서 버려지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서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입어지고 아직도 제가 종종 입을 정도로 괜찮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게 더 진짜 서스테이너블한 거 아닌가? 누군가의 손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그게 또 다시 세컨핸즈가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빈티지가 되어서 정말 10년, 2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새로운 빈티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지만 이번 FW 때 단연코 제일 좀 공을 많이 들였다, 좀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만족스럽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인 서플라이 파카의 버전 2가 공개가 될 예정, 아니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쉬운 작업은 아니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제품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의 과정 같은 느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친구, 바로 M65 피시테일 파카입니다. 이 M65 피시테일 파카는 사실 원래는 안쪽에 내피가 있고 겉에 후드가 있고 털이 있어서 다 결착을 했을 때 완전히 헤비한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는,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용됐었던 미군의 보급 야상 자켓, 야상 점퍼, 야상 파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인데,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우터 중에 그 아우터의 원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근 50년, 반세기 동안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재해석, 그 다음에 복각, 저렴하게 조금 더 편하게 웨어러블하게 바꿔서 나오는 브랜드들 등등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에서 다루고 만지고 제작했었던 제품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다뤄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그 특유의 실루엣과 그 되게 남성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조제 호랑이에서 나왔었던 그 스타일링, 이게 다 붙으면서 어마어마한 느낌을 좀 낸 것 같아요. 이걸 약간 입어봐 드리면 요런 느낌이죠. 사실 이제 이거가 나일론이 얼마가 들어갔고 코튼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6대4, 7대3, 65대35, 62대38 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으나 너무 딥하게 가진 말자고요. 약간 이 특유의 낭창거리는 느낌과 이 풍성한 소매 실루엣,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과 이 피시테일 뒤에 꼬리,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게 이 파카만의 독보적인 무드로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일 처음에 재해석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방식은 저희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바로 이 서플라이 울코트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파카보다 울코트를 더 많이 찾아주셨는데 울코트가 먼저 나왔어요. 전체적인 하이넥 스타일이지만 이 M65가 가지고 있는 요 느낌을 살려서 한번 샘플을 봤는데 너무 실루엣적인 거랑 원단적인 게 이 샘플과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첫 샘플에서 아무런 변형 없이 딱 나왔습니다. 대신에 뒤쪽에 있는 이 제비꼬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피시테일을 약간 플레인하게 바꾸되 트임을 좀 깊게 잡아서 이 특유의 팔락팔락거리는 느낌들을 살려서 만들었던 친구고 정말 실루엣과 원단에 집중해서 디자인을 덜어내는 데 작업을 좀 집중했었던 그런 친구고 소매에 특유의 이 풍성함을 잡고 이 얘네들처럼 이렇게 플릿이 잡혀 있으면은 여기가 너무 서서 원단이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다트로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했었던 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성공 이후에 저희가 그 다음에 디벨롭했던 게 바로 지금 서플라이 파카의 버전 1이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생산 제품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제가 좀 입어가지고 이렇게 좀 빈티지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깔끔합니다. 뭐 딱히 뭐 모난 거 없이. 네, 그냥 딱 요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빈티지하게 페인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좀 뭔가 깔끔한 맥코트스러운 느낌도 있고 사실 이 서플라이 울코트도 그랬던 것처럼 좀 뭔가 약간 빈티지하고 밀리터리한 느낌들 많이 덜어내고 좀 더 모던하고 캐주얼한 느낌들이 가미되어 있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마비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좀 사랑을 받았었어요. 얘도 당연히 실루엣은 사실 여기서 크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실루엣을 어떻게 만져도 완성도 있게 만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 패턴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디자인을 변형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소매 같은 경우에도 서플라이 울코트에 사용했던 소매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다만 여기 그 고무줄 있잖아요. 이거 빈티지 갖고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거 늘어나가지고 거의 못 쓰게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이거 지금 데드스탁이라서 이 정도 약간 퀄리티가 나오는 거지 안 돼서 아 좀 그래도 돈을 주고 사는 새 옷에서 이런 느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스냅이나 단추 등으로 여밀 수 있는 결착 방식으로 변형을 했었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이걸 끝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새로운 서플라이 파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어 제작했던 게 바로 이번 시즌의 서플라이 파카 버전 2입니다. 버전 2의 완성본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서플라이 파카 버전 2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엄청나게 길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밀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과정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딱 입었을 때 느낌은 조금 다르죠. 제가 한번 여며 볼게요. 일단은 약식으로 스냅 단추로만 좀 여몄는데 딱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양 의복 중에서 특히나 한복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한국의 전통 복식 중에 도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어떤 옷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시대 때 사실 뭐 선비들이 가장 즐겨 입었었던 가장 최종 아우터란 말도 말고 이제 가장 바깥에 입었던 겉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온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 계급과 신분과 지위 같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스타일들로 나왔었던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형이 됐었던 도포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제품을 가지고 M65 피스테일 파카라고 하는 서양 의복과의 결합을 시도했던 하나의 재미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좀 적용을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바로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민부입니다. 사실 피쉬테일 파카가 가지고 있는 약간 하이넥 스타일의 이 카라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그 한복에서의 깃을 형상화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민 부분을 조금 더 한복스럽게 바꿨는데, 이제 깃이라고 하는 게 원래 도포에서는 이렇게 쫙 누워가지고 이쪽으로 여며지고, 이 섭이라고 하는 여민부가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고름을 통해서 여미고, 그 다음에 이 고름이 쭉 길게 늘어뜨려지는 형태로 사선으로 이렇게 포개지는 옷을 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여유 있는 소매 부분이 이제 그 특유의, 여기에 실제로 뭔가 넣을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소매 부분과 함께 풍성한 실루엣, 가장 최종 겉옷이기 때문에 풍성한 실루엣이 특징이었었는데, 요것들을 좀 이용해서 M65 피쉬테일 파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매 특유의 그 풍성함과 그 다음에 실루엣감들을 살려서 여민부를 만들어서 재해석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깃처럼 완전히 딱 눕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더 볼륨감 있게 해서 안쪽에 옷을 더 입었을 때 살짝 더 부풀어 오르면서 나름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그리고 원단 자체는 면과 나일론이 혼방되어 있는 조금 더 오리지널 밀리터리 파카의 원단의 느낌이 나는 낭창거리고 야들야들한 원단감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바이오 가공을 통해서 조금 더 빈티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낭창거릴 수 있게, 그래서 분명히 여유가 있고 패턴적으로 되게 독특한 옷이지만 어색함과 이질감을 좀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켓 부분인데, 포켓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웃 포켓으로 하거나 아니면 피쉬테일 파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포켓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참고를 해봤어요. 다만 이 모든 디자인들이 어떻게 들어가도 피쉬테일 파카처럼 보이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서플라이 코트처럼 혹은 서플라이 파카처럼 보이는 묘한 경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도포라고 하는 조선시대 의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했다고 했을 때 뭔가 여기에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는 사실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그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과 별개로 포켓이 없이 불편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현대용 겉옷이기 때문에 포켓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우터 포켓 중에 가장 좀 센스 있으면서도 잘 안 보이고 좀 딱 원단 위에 죽을 수 있는 포켓 디자인은 역시나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미니멀하게 딱 넣을 수 있는 포켓을 단추 결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단추 결착 방식을 채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포인트가 없는 부분들을 약간 단추와 고리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줬다라는 점과 동시에 사실 이걸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하면 옷을 입다 보면은 여기가 늘어나서 오히려 더 포켓이 눈에 두드러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어남을 좀 방지해주고 사용할 때만 좀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단추 결착 방식을 좀 채택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과감하게 제빗꼬리를 없앴습니다. 없애서 딱 일자로 떨어지는 그 특유의 여유 있는 도포의 느낌들을 살렸고,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M65 피쉬테일 파카지만 사실 멀리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또 한복스러운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지금 이제 곧 라이너가 출시될 예정이라서 라이너와 함께 같이 입으실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3번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이즈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빈티지 오리지널 M65에 좀 익숙하시다면은 해당 제품은 사실 M65의 미디움 사이즈보다 좀 큰 라지 사이즈에 가깝고, 2번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1번 사이즈는 조금 더 작아져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5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살짝 여유 있게 입고 싶다라고 하시면 1번 사이즈, 100 입으시는 분들이 여유 있게 입고 싶다고 하시면 2번 사이즈, 105 입으시는 분들이 여유 있게 입고 싶다 하시면 3번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단 자체는 코튼과 나일론이 혼방되어 있는 원단인데 상품 설명 페이지에도 저희가 좀 적어놨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원단보다 더 중요한 거는 후 가공을 바이오 가공을 통해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들과 그 다음에 이 특유의 여민부의 어떤 실루엣을 잡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컬러는 블랙하고 네이비가 같이 나올 예정인데,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느낌의 채도가 좀 높은 약간 짙은 네이비보다는 좀 더 약간 옅은 네이비에 가까운 블루 느낌이 나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블랙하고의 컬러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근데 솔직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 자체는 내가 만약에 정말 루즈한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은 일부러 크게 가셔가지고 더 편하게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라이너가 이제 이 다음 차수에 바로 발매가 될 예정인데, 라이너도 여기에도 입으실 수 있지만 서플라이 파카 버전 1에도 입으실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사실 이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플라이 파카 오리지널도 솔직하게 말하면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치수는 좀 달라졌을지언정 그 이유는 여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공간을 더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변형들을 줬기 때문이지, 사실 나머지 치수는 기장을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업이 사실 저는 어렵다면 어려웠지만 또 되게 재미있었던 작업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진짜 새로운 걸 만드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컨셉은 사실 결국에는 비즈빔에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 비즈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비즈빔에서 제가 그 참도 파카라고 하는 일본의 유카타와 그 다음에 서양 의복이라고 할 수 있는 M65 피시테일 파카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시도가 진짜 어쩌면은 되게 멋진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어설프지 않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의 전통 의복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였고, 한국에는 그 유카타식의 그렇게 완전히 포개지는 여밈을 하는 전통 의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짜 한복에도 많은 옷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포라는 어떤 키워드를 잡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활용도와 목적성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옛날에 선비들이 입었었던 그 도포는 결국에는 뭐 보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뭐 최종 아우터였다면은, 이 친구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전통성을 이어받는 느낌과 그 다음에 M65 피시테일 파카의 정말 멋진 실루엣과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묘한 친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메이킹에 대한 이제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 이런 것들은 제가 2부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